작년에 충북대학교에 22학번으로 합격한 학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강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충북대학교 제약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생화학과 이제 4학년 되는 서규원입니다. 제가 글 쓰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담받았던 글들은 주로 과제물로 제출했던 글들이었고요. 제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학기 중에 상담받았던 종류는 주로 에세이, 레포트, 그리고 감상문 위주로 상담받았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 상담에서는 감상문이랑 자기소개서 같은 좀 실용적인 당장 마감 기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상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공모전이나 학교에 과제로 제출하는 제 생각을 쓰는 글을 주로 글쓰기 상담을 받았었어요. 제가 작년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 중에 사회와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말고사 시험이 교수님이 제시한 문항에 따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그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글쓰기 실력에 대해 관심이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를 계기로. 그러다가 11월에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제가 평소에 막 글을 즐겨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 사회와 비판적 사고를 제출했던 과제물을 제출했어요. 상담으로. 그리고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해주신 선생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제 글쓰기 실력에 대해 자신감이 더 붙었고, 그래서 그 뒤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글쓰기 상담을 하게 된 거는 그 학교 안내 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무조건 참여해야겠다. 요거는 손해볼 게 없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글쓰기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글쓰기 상담을 알게 된 건 씨앗 홈페이지에 있는 그 배너에서 광고를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2023 트렌드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의무적으로 이제 글쓰기 상담을 처음 했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상담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선뜻 이제 처음 참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한번 참여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니까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도 계속 잘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씨앗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상담을 미리 신청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그냥 과제나 공모전에 제출할 때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훨씬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제 글에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올릴 때마다 잘한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글을 쓰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쓰는 도중에는 제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첨삭받는 과정에서 그 지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을 알게 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글쓰기 상담을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았나 싶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그 코로나 과정이라 가지고 기간이라서 그 상담할 수 있는 횟수가 이제 하루에 한정돼 있었던 게 약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서 그런 기회도 지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을 하게 되었고, 글쓰기 상담을 받은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제 글쓰기 습관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됐고 제 글쓰기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을 그 상담원 분들께서 확실히 알려주셨던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좀 좋았던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대면이었는데 굉장히 답변이 좀 빨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제가 단순히 그냥 글을 쓰고 싶어서 썼던 거면 좀 천천히 피드백을 받아도 괜찮았지만 뭔가 기간 마감이 있는 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르게 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좀 글과 글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좀 비대면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도 교수님 상담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참여했었는데, 참여하고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제가 개선할 점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 참여했었어요. 먼저 만족했던 부분은 어쨌든 저는 글을 쓴 입장이라서 아무리 시간을 두고 봐도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라든지 설명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놓치기 쉬웠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고 알려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추천해주고 하셔서 실제로 제 글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좋았고요. 제가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을 못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의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졸업하기 전까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조금 어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러이러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글 자체를 개선시키는 데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글을 자주 쓰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라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력과 전달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을 키우기에 글쓰기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학교 생활 가운데서 과제가 대부분이 이제 레포트나 에세이 쓰는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은, 또는 이제 과제를 피드백 받으려면은 이 글쓰기 상담이 글 쓰는 게 제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가 글을 쓰는 직업인데,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미국의 유명 작가인 제임스 볼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쓰기에는 재능이 중요한데 재능보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훈련 그리고 인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제 글쓰기 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고 또 자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만의 글을 쓰고 싶어서 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보통 필요에 의해서 교수님께서 글을 써와라 한다던가, 아니면 제 스펙을 위해서 공모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글이 필요하다, 서포터즈를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고가 왔을 때 자주 쓰는 편입니다. 글 쓰는 것도 하나의 저의 경험이 쌓여서 점점점 능숙하게 되고,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쓰지는 않는데 글을 쓰면 뭔가, 사실 과제나 공모전 때는 그냥 써야 하니까 쓰는 거고, 평소에 자발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게 그냥 좀 거창하지 않아도 조금 생각을 정리하거나 뭔가 고민이 될 때는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쓰려고 해요. 뭔가 감정적으로나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한번 쓰면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꼭 매일이나 주기적으로는 아니어도 뭔가 내가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나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냥 한번 쓰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용으로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어려웠던 점은 일단은 처음에는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됐을까, 이제 글 플롯을 어떻게 형성해서 글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중간에 글을 쓰면서는 내가 잘 쓰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쓴 글이 이제 주제에 맞게 잘 썼나? 아니면 그런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잘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글쓰기에 정답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서 좀 좋은 글도 있고 나쁜 글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좋은 글을 쓰면 이제 채점을 해주시는데 저 혼자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어느 부분이 좋은지 아니 어느 부분이 나빠서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 알려주시면 글쓰기도 더 편해지고 좀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쓰는 거는 그냥 혼자 어찌저찌 쓰는데 그 이후에 좋은 결과를 받든 좋지 않은 결과를 받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답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개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글을 썼던 장르가 주로 논설문이었고 그런 부분에 호평을 들었기 때문에 논설문 쓰는 능력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글쓰기도 분야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논설문 쪽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논설문을 더 집중적으로 키워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제 가족 생일이나 아니면은 지인들 생일 때 편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학교랑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과제도 하고 공모전도 참여할 거라서 기존에 있는 상담 시스템이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참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글쓰기 차원에서 보면 그냥 꼭 그 글쓰기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익명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나 그냥 개인적인 일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올리고 익명으로 건전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익명의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개인적인 글쓰기를 자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글쓰기적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민에 대해서도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할 의향이 있고요. 만약에 이미 구상하고 계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네, 충분히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 실력 향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글쓰기 센터에서는 이제 우수 레포트 대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에세이나 감상문도 중요하지만은 졸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레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 레포트 대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진행하는 이제 글쓰기 집중 특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방학 때는 학기 중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쓰기 프로그램이 이제 오송 캠퍼스에 있는 저도 충분히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개설된다면 저는 너무 적극 참여를 하고 싶고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종류의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이게 막막해서 사실 선뜻 못 쓰고 이제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특정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와서 피드백을 받는 이 상담이나 글쓰기 프로그램이 기획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게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글쓰기 상담은 재학 중에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미 제출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첨삭해 주신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아직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아직은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해오던 대로 그냥 보고서 제출 전후로 과제물을 제출한 다음에 첨삭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재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누리고 졸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글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자기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런 광고나 홍보가 많이 된다면은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 경쟁자가 많아지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학생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글쓰기는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쓰기가 사실 제가 뭔가 요구를 받았을 때 글을 쓴다고 했지만 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요구는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들 글쓰기가 중요하다, 글쓰기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청주대학교에는 정말 너무 좋게도 이렇게 의사소통센터에서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주위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룰 때까지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